시몬 경마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 1일 부경금융경마 예상방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번 주 3월 달이네요. 시간이 상당히 좀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월초 경마고, 자, 일단 열심히 준비했고요. 여러분들 시몬 경마TV 구독, 좋아요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제가 방송하기 전에 공지사항, 먼저 세 가지 넘게 먼저 말씀드립니다. 마사의 공지사항하고 주로에 관련된 얘기, 그리고 기승불가 기수. 자, 먼저 마사의 공지사항 볼까요? 당초에 올해 야간 경마는 2달에 걸쳐서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봄에 한 번, 그리고 여름에 한 번. 자, 이렇게 시행이 되는데, 당초에 야간 경마는 4월 첫 주였죠. 근데, 마사회 현재 계획에 따르면은 3월 29일부터 해가지고 벚꽃축제입니다. 벚꽃축제. 그래서 그 기간에 맞춰가지고 야간 경마 일정이 한 주가 당겨졌습니다. 그러니까는 3월 마지막 주에 야간 경마 시행이 되고요. 보이시나요? 기존에 이제 금요경마 같은 경우에는 원래 11시에 출발이죠. 제주경마 1경주. 근데 2시, 그러니까 야간 경마입니다. 3월 마지막 주는 야간 경마. 금요경마는 2시에 첫 경주가 출발이 되고, 토요일 경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10시 35분에 출발했지만은 1시 30분. 자, 이 팩트는 3월 마지막 주에 야간 경마 시행이 된다는 점. 자, 이 부분 여러분께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기승 기수 정말 중요하죠. 오늘 금연 경마 같은 경우는 이제 김혜성 기수가 기승 정지입니다. 그리고 다나카 기수는 이번 주에 못 나오고요. 또한 유현명 기수도 이번 주에 출전을 못 합니다. 기승 정지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주로인데, 지난주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부경경마 내축 주로가 정말 무겁습니다. 그리고 외곽 주로는 엄청 가볍고요. 그러니까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선행을 나섰던 마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측을 고집하진 않습니다. 4코너를 돌 때부터 이미 외곽으로 삐지고, 그리고 직선줄에서는 거의 중간을 지점해가지고 외곽 전개를 펼칩니다. 그래야지만이 성적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물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전반부의 1, 2경주는 필히 주로 파악이 필요합니다. 뭐 최근 같은 의미라면 당연한 거고요. 근데 여기서 또 포인트는 주로를 알고 타는 기수가 있는 반면에, 주로를 알고 있지만은 습관적으로 이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상황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내측 전개를 타는 기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기수들의 명단 또는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현장에서 A라는 기수가 정말 오늘 주로를 잘 알고 탄다. 딱 보니까 그런데 내측 전개를 펼친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 뭐 현장에서 기승기수의 마음까지는 파악할 수는 없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래도 알고 타는 기수들이 있다. 자, 이런 부분 여러분들 먼저 체크해 보시고, 워낙 이게 극단적이기 때문에 뭐 마칠 인삼이 아니라 정말 기수 5, 제가 볼 때는 기수 5, 주로 4, 정말 마필의 능력이 10인 것 같습니다. 1인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그런 것 같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장 주로 파악이 정말 중요하겠고, 기승기수의 성적을 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또는 타는 걸 딱 보시면은 선행형 마필에 타서도 또는 추입형 마필에 기승에서도 과연 어떤 전개를 펼치는지, 이 기수가 주로를 정말 알고 타는구나.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시간이 절대 쓸데없는 시간은 아닙니다. 어차피 편성 대비 노림수의 마필, 복귀를 통해 가지고 주목해볼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분석을 해야지만이 가능성을 높일 수는 있겠고요. 아무것도 무지 상태에서 마필의 능력평가, 직전에 어떻게 타는지도 모르고 분석을 한다면 또는 공략을 한다면은 100점 100패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경주 분석에 따른 편성, 마필의 능력평가는 기본으로 해가지고 주로 파악이라든가 기승기수의 그런 당일날 컨디션 또는 주로를 알고 타는지 여부를 한번 꼼꼼하게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현장에서도 중점적으로 주목해서 한번 지켜보면서 여러분께 설명을 한번 드리겠고, 그에 맞춰서 최대한 적절한 배팅 전략을 통해서 한번 좋은 성적 한번 이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시간이 많이 길어졌네요. 오늘 준비된 저에 따른 강공략 경주는 3경주, 5경주, 6경주 A급, 8경주 메인입니다. 정말 지난주 제가 금연경마 마지막 경주 메인에 확신이 있었고 자신이 있었는데, 정말 방송에서는
저도 추천을 했습니다. 방송 내용만 놓고 본다면. 근데 현장의 주로를 파악하고 거기서 틀렸습니다. 좀 더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찌됐든 오늘 지난주에 그런 아쉬움도 있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걸린 경주로 저는 판단이 되고요. 8경주 A급 메인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300m 레이스. 오늘 제가 이 혼정 경주가 정말 많습니다. 월초 경마인데 혼정 경주가 정말 많지만은 그 중에서도 이 경주만큼은 정말 축은 확실하다. 그 경주 중에 한 경주가 1경주입니다. 자, 바로 1번 윈윈입니다. 윈윈은 마필. 간단하게 설명 들어보면은 직정윤 이마필 어떻게 탔냐면은 스타트가 정말 빨랐습니다. 그리고 또 이마필 빠른 마필입니다. 그런데 스타트가 엄청나게 많이 빨랐는데 따라갑니다. 그런데 앞에 마필에 걸려간 이마필이 또 낙마할 뻔했고요. 중요한 거는 종반의 걸음 매력 자체가 월등히 많이 남았던 그런 걸음이었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스타트대로 그냥 앞선 전개를 펼쳤으면 되는데 여러모로 아쉬움이 남았던 경주가 직전이었고요. 자, 이 편성을 딱 지켜보니까 이거는 충분히 경쟁이 되겠다. 자, 1번 윈윈 저는 강축으로 인정합니다. 전조판만 놓고 보시면은 1번이냐 5번이냐 7번이냐 헷갈리실 텐데 직전 경주 이마필은 이 기록의 100% 최선의 모습은 아니었다. 어찌됐든 간에 충분히 기록을 당길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축은 1번 윈윈 이 마필을 강하게 믿고 가시면 됩니다. 1번 마필 믿고요. 2위권에서는 그나마 좀 유력한 마필이 바로 7번 글로벌 스퍼트. 이 마필은 어떤 점이 눈에 띄냐면은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스타트가 상당히 많이 좋아졌죠. 이전에는 거의 뒤에서 전개를 펼쳤던 마필이었는데 직전에는 앞선에 붙이면서 중반의 탄력도 좋았던 모습이었고요. 게다가 기승기수는 서수훈 기수의 재기승입니다. 7번 마필 주목하셔야 되고요. 5번 슈프링킹 같은 경우 직전에 내용이 좋았습니다. 선입전개 종반의 걸음의 여력 양호했던 모습이었고 1경주의 실질적으로 최고의 보병 마필은 바로 6번입니다. 푸른 열정. 자, 물론 이 마필을 제가 노림수로 놓고 가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안장이 불안합니다. 안장이 불안한데 일단은 마필의 능력만 놓고 본다면은 6번 마필은 절대 이번 경주는 뺏어는 안 됩니다. 보병 마필은 6번 푸른 열정입니다. 그래서 1경주는 저는 간명하게 여러분께 추천이 되겠고요. 자, 소대 말씀드렸듯이 1, 2경주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워낙 주로가 극과 극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고요. 자, 그래도 1번 마필은 믿고 가셔도 된다. 1번 윈윈을 강축으로 해서 누림수의 마필 7번 글로벌 스포트 5번 슈프림킨 여기에 최고의 보병은 6번 푸른 열정입니다. 1번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7번 5번 복병은 6번 푸른 열정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400m 레이스. 공교롭게도 1, 2경주가 주로 파악이 필요해보는 경주인데 근데 또 한편으로 다행스럽게도 좀 압축이 됐네요. 압축이 되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좀 간명하게 들어가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 이 경주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 먼저 이뒤의 마필의 능력이 먼저 돋보입니다. 바로 3번 마멘 그리고 외곽에는 11번 모르페우스. 공교롭게도 이뒤의 마필은 최근에 이기고 주고 했습니다. 1월 5일 같은 경우에는 모르페우스라는 마필이 머리차를 이겼고요. 직전에는 마멘 마필이 이마신을 이겼던 모습이었는데 그렇습니다. 마멘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냥 꾸준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스타트가 아주 빠르진 않은데 초반에 선입권, 종반에 뒷심을 겸용있는 마필이 3번 마멘입니다. 이 시점에서 일단 서수훈 기수의 기승까지 고려해 본다면은 오늘 빠지는 기수가 2명이 있죠. 많이 말하면 이제 3명. 김혜성 기수, 다나카 기수, 유영 기수. 소위 말해서 이제 능력 기수로 평가되는 3명이 빠졌는데 그러면은 서수훈 기수라든가 박재희 기수, 최시대 기수, 다실바 기수 상당히 유리할 여건입니다. 3번 마멘의 그런 능력을 감안해 본다면 이번 경기는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이 모르페우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월 5일이었죠. 이때 이 마필이 데뷔한 이후 이제 첫 번째 입상이었습니다. 억대의 고가 마필인데 그리고 직전에는 부진했죠.
자, 근데 직전에 부진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이마필이 외곽 게이트였기 때문에 거의 선행 의지가 없었습니다. 뭐 의지 여부를 떠나서 그냥 따라갔습니다. 철저하게 따라가는 모습이었고요. 자, 물론 이번 경주도 또 공교롭게도 1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따라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중요한 거는 직전과 비교해봤을 때는 앞선이 그다지 빠르지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 이거는 지난주 같은 주로라면은 무조건 놓고 때려야 됩니다. 모르페우스 그 정도로 기본적인 스피드랑과 뒷심의 완성도가 좋기 때문에 자, 이번에 주목할 마필 바로 11번 모르페우스입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11번, 3번을 저는 한 방 인정합니다. 배당은 많지는 않고서 예측이 되긴 합니다만 가장 유력해 보이고요. 오히려 이번 경주의 관심은 3위권인데 저는 3대 마필을 좀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바로 5번 스토미데이 그리고 8번 세라피나 여기에 10번 월드 미너스맨. 자, 이게 다 내용이 있는데 10번 마필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자, 이 마필이 직전에 출발과 동시에 충돌 때문에 낙마할 뻔했습니다. 그러면서 뒤로 쭉 밀리는 모습이었고요. 따라서 종반의 추임력이 좀 아쉬웠던 마필이 그러니까 그 타이밍이 좀 아쉬웠죠. 초반의 거리차 바로 10번 마필. 8번 세라피나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마필을 보여준 걸음이 거의 없고 직전에도 기록이 느린 편입니다. 1401분 33초대의 기록인데 그런데 이 마필은 직전에 4코너로 도는 시점에서 거리 손실이 상당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전개를 감안해보고 종반의 뒷심을 감안해봤을 때 생각보다는 내용이 나쁘지 않았고요. 서서히 눈에 띌 정도는 아닙니다만 걸음의 변화를 보이는 마필이 8번이고 공교롭게도 다실바 기수의 기승입니다. 다실바 기수가 세라피나의 첫 기승이고요. 게다가 오조마방의 마필에 많이 기승한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강림 마주의 마필에 기승했을 때 입상률이 45%,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이 마필들은 2위를 노리는 건 아니고 3위권 경쟁에 나설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가는 권은 있고요. 8번 마필. 마지막으로 5번 스토미데이 같은 경우에도 직전에 초반에 거리차가 엄청났는데 종반에는 상당 부분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종반에 추입되기로 간다면은 주목할 마필 5번 스토미데이입니다. 자, 이게 인기 마필을 다 안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일단 압축해 본다면 3번과 11번 저는 한 방 인정합니다. 그리고 한 방 인정하셔야 되고요. 여기에 3위권 도전에 나설 수 있는 마필은 우선순위는 10번 그 다음에 8번 그리고 5번입니다. 10번, 8번, 5번 11번, 3번의 기본적인 중심으로 해서 3위권 도전에서는 또는 안고 할 수 있는 마필들은 10번, 8번, 5번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스. 이 경주는 제가 오늘 준비된 첫 번째 강공략 경주입니다. 자, 시민시로 볼 수 있는 경주로 보여주고요. 제가 이 강공략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이 지난주가 생각이 나는데 이거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요? 지난주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제가 1호 경마의 첫 번째 강공략이 이경주였습니다. 바로 이경주였죠. 부경 이경주. 저의 노림수는 말이 고스트 아마존이었고, 와, 이 마필이 현장에서 초구 또는 배당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뭐 진주비가 해도 거의 10배 넘어가는 복승식 기준 그런 배당이었는데, 와, 이게 마감할 때는 거의 대길로 빠졌습니다. 당시에 고스트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거의 5두에 잡은 마번도 거의 없었습니다. 예상제, 전문위원 거의 다 그랬고요. 저에 따른 노림수였고, 자, 그만큼 최근에 부경이든 설이든 간에 이게 현장 바람이 정말 쌀벌합니다. 저는 이 경주를 두고 상당히 좀 아쉬웠는데, 근데 뭐 어쨌든 뭐 적중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의미는 있겠고요. 자, 이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이 3경주 역시도 제가 현재 강공략으로 저는 한 방을 먼저 노립니다. 한 방을 노리는데 이게 또 현장에서 어떻게 바람이 불지가 한편으로서는 좀 걱정스럽고 한편으로서는 궁금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노림수의 마필 배당이 떨어졌다 해가지고 무조건 된다라고 확신을 가졌던 마필을 뺄 수는 없겠죠. 그냥 제가 분석한 대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3경주입니다. 6등급 1200m 레이스. 이 경주는 먼저 이 마필이죠. 11번 어메이징 보스.
자, 이 어메이징 보스는 직전에 걸음의 여력도 좋았었고 종반의 탄력도 좋았었고요. 전반적으로 걸음이 좋았습니다. 또한 이 편성 자체가 편성이 강하지가 않기 때문에 11번 맞빌이 무조건 팔립니다. 좋습니다. 이 맞빌을 만약에 인정을 하고 들어간다면, 믿고 들어간다면 저는 한방입니다. 한방 맞빌. 바로 5번 블랙질주입니다. 이 맞빌을 강력하게 누리겠습니다. 블랙질주. 이 맞빌이 데뷔전 때도 3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월 5일 두 번째 경주였죠. 5위에 그쳤지만은 이때도 1분 16초 때 기록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직전 경주였는데, 직전 경주는 이게 전개가 너무 아쉬웠습니다. 너무 외곽 전개였고요. 근데 이 편성을 딱 놓고 보니까는 아주 빠르고 강한 맞빌들이 거의 없는 편성입니다. 편성 자체가 센 맞빌도 없고요. 그러면은 블랙 질주는 제가 어떤 걸 봤냐면은 직전이 전개를 딱 놓고 보면서 그런 전개도 있었지만은 김태경 기수의 기승이었죠. 아무래도 기승 기수가 조금은 약세였습니다. 그래서 안장만 바뀌면 이거는 무조건 다음에 노려된다. 어떤 기수든 간에. 자, 물론 이제 최근에 전진구 기수가 성적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일단은 안장이 교체가 된 점은 제가 볼 때는 무조건 호기로 보여지고요. 좀 더 강한 기수면 좋겠죠. 근데 그에 따라서 배당이 상당히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웬만한 기수가 기승을 해도 이 마필을 믿을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오히려 전진구 기수의 기승이라면은 환수의 측면에서 좀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어쨌든 누님새 마필 5번 블랙 질주가 되었고요. 제가 이 경주를 단순하게 이거는 한 방으로 또는 받치기까지 그냥 노리는 게 아니라 저는 이거 3복 3쌍까지도 한번 욕심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욕심이 아니라 충분히 공략 가능한 경주로 보여주고요. 1, 2경주에 확실하게 주로 파악을 한번 해본 다음에 이번 경주 강력하게 한번 들어갑니다. 자, 오늘 주민님 첫 번째 강공략이고 노림수의 마필은 한방입니다. 3위권에 나설 수 있는 마필은 현장 판단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11번 어메이징 보스 인기 마필인데 저 또한 인정합니다. 그리고 누림새 마필은 5번 블랙 질주. 자, 이 한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인정하고요. 그리고 3복 3위권에 들어올 수 있는 3복 마필. 자, 이 마필까지 추천을 드리면서 강하게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강공략 경주입니다. 제가 이 불안 요소가 눈에 띄는 그런 마필이 있습니다. 그 마필이 이제 인기 마필인데, 이 자리에서 이 마필을 설명드리기에는 아직은 확인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정말 극단적으로 주로가 파악이 중요한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고요. 자, 한방 주력에 안주하진 않습니다. 3복 공략까지 자신있게 한번 힘을 실어드리면서 강공략 경주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첫 번째 강공략 경주 3경주 11번 5번입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200m 레이스. 지금부터는 이게 혼전도가 엄청납니다. 정말 4경주 이후부터는 4경주, 5경주, 6경주, 7경주, 8경주 다 그렇고요. 자, 4경주. 그러니까 물론 이제 충마 선정은 그 어떤 경주에서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어차피 뭐 인기 마필 간의 접전에서는 축을 조금은 느슨하게 잡아도 자, 이게 어차피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인기 마필 간의 접전에서는. 이렇게 혼전 경주는 정말 축이 중요합니다. 자, 이 마필이 빠지면은 아예 그냥 틀려버리는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게다가 환수적인 측면의 메리트가 상당히 좋은 그런 레이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은 충마 선정이 정말 중요하다. 그에 따른 누림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 4경주가 엄청난 혼전인데 저는 노리는 마필이 바로 2번 매직 11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만큼은 제가 여러분께 오픈하겠습니다. 이외의 마필들 거의 능력차가 비슷한데 자, 매직 11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마필들은 제가 볼 때는 여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탔냐면은 직전 경주의 초반이 출발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선의권에 붙어주는 모습이었고요. 그런데 순식간에 종반의 마필이 꾸준하게 뒤로 걸음이 밀려버립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종반의 걸음이 아주 미흡하거나 아니면 여력이 크지가 않거나 그럼 이 마필을 볼 이유가 없는데 또 종반의 걸음이 나옵니다. 여력 자체가 남았던 모습이었고요. 요점은 뭐냐? 초반에 잘 붙었던 마필이 중반부의 과정에서 순위가 밀린다? 그리고 중반의 걸음이 또 남는다? 자, 이런 마필들은 다음 경주에 거의 여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직전 경주 이 마필의 능력이 저는 100%는 절대 아니었다고 보여지고요.
뭐 이전에 탔던 거를 놓고 보더라도 이 마필이 스타트는 물론이고 스피드가 밀리는 마필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그런 마필이 있습니다. 스타트는 빠르지만은 스피드가 밀리기 때문에 쭉 밀렸다가 올라오는 추임력이 좋은 마필들, 이런 마필이 있지만은 매직 일본 같은 경우에는 스피드가 느린 마필이 아니고요. 충분히 초반의 순위를 유지하면서 중반에 경쟁을 해야 되는 마필인데 순위가 밀렸다. 그리고 중반에 걸음이 남았던 마필. 자, 이번 경주가 혼전 경주긴 합니다만 압도적인 마필은 없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복귀를 놓고 보거나 또는 직전에 내용을 놓고 보더라도 이번 매직 11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필히 주목할 수 있는 저는 찬스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매직 11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2회 마필을 이거 선정하는 것 자체가, 선택하는 것 자체가 정말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은 이거는 주로를 확실하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주로가 되든 간에 저는 2번 마필의 믿음은 확실히 좀 있고요. 2회 마필들은 주로 파악에 따라서 이게 주력 방어의 구분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은 저로서는 2뒤의 마필은 우선적으로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2뒤의 마필 바로 외곽에 있는 11번 국대여로 그리고 4번 매직 스위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극과 극이죠. 국대유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스피드가 좋은 마필이긴 한데 이 마필은 중반에 추임력을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고요. 국대유로. 반면에 4번 마필은 초반에 앞선에 붙일 수 있는 마필이고 이 마필은 직전에 4위권에 찍냈습니다만 거의 중반에 다 와서 잡혔습니다. 한 60m? 100m도 아니고요. 60m로 버티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 그러니까는 당일날 만약에 내측 주로가 가벼우면은 4번 마필이고 아니면은 내측 주로가 또 무덤이다. 그러면은 외곽이 가볍다라면은 외곽에 있는 11번 국대유로의 마필은 필히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택이 현 시점에서는 정말 이게 난해합니다. 여러분들이 혼돈이 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어찌됐든 간에 4경주의 저에 따른 노림수는 이 마필만큼은 강하게 노리고 들어갑니다. 4경주의 노림수는 2번 매직 11이고 그리고 뭐 이 매직 11 같은 경우에 이제 인기 마필이라면은 압축을 해야 되겠죠? 뭐 현장에서 볼 여지도 없이 압축을 해야 됩니다. 근데 현재 비인기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 환초의 측면의 메리트가 충분해 보이고 주력 쪽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현장 파악 이후에 임팩트기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어떤 마필보다도 이번 매직 11은 우선적으로 여러분께 강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800m 레이스 두 번째 강공략이고요. 자, 저는 저 나름대로 이제 혼전 경주에 좀 자신감이 있다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 마필의 능력 평가에서는 좀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날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는 혼전이 예측이 된다. 혼전이라는 건 뭐냐면은 주요 마필들의 능력 평가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근데 이런 경주에서 능력 평가가 확신이 있다라면은 또는 정립이 되어 있다라면은 저는 무조건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 그런 측면에서 이 5경주도 제가 강공략을 일단은 준비를 했고요. 한번 볼까요? 저는 먼저 이번 경주는 3두의 마필 자신있게 넘게 오픈합니다. 3두의 마필 그리고 현장 환수를 본 다음에 주력 방어의 9번 또는 복조 공략까지도 염두에 두겠습니다. 자, 먼저 바로 1번 닥터 캡틴. 정말 이 할 말이 많죠. 자, 여러분들 이 닥터 캡틴이 제가 이 경주를 딱 치르고 난 다음에 정말 두 가지를 롤했던 게 뭐냐면 제가 이 경주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음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말을 최대한 아꼈지만은 저 나름대로 좀 화가 났던 경주였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첫 번째는 제가 노렸던 닥터 캡틴이긴 했습니다만 와 이게 인기순위 1위로 팔린 것도 생각보다는 너무 많이 팔렸고요. 첫 번째 저는 이거 아닌데라는 느낌이 들었고 두 번째는 너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말머리가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탔냐면은 닥터 캡틴이 출발이 느리지가 않았었고요. 근데 이마필이 경주를 진행하는 과정,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틱 직선주로죠. 쭉 뒤로 밀려버립니다. 근데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밀리는 과정 자체가 너무 제어였습니다. 저렇게 제어를 할 필요가 있을까? 더 중요한 거는 종반에 이마필이 또 걸음이 나옵니다. 뒤늦게. 그래서 제가 이거는 물론 이런 경우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필이 3위 승급에 걸려있다. 그러면은 뭐 의도적이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저는 보입니다. 이게 외곽을 의도적으로 타면서 딱 4위권에 들어오는 마필들
이런 마필도 눈에 띕니다. 근데 그런 마필들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최선의 추진을 하고 외곽을 돌긴 했습니다만 보이긴 보입니다. 열심히 타는 게. 근데 이 닥터 캡틴은 저는 직전엔 정말 아니었다. 제가 분명히 이 마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경주 끝나고 상시 심의, 기수 심의였죠. 그리고 지난주인가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승정지 제가 알기로는 15일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안타깝죠. 물론 이제 그 뭐 결론이라는 거는 기승기수 본인이 잘 알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아쉬웠다. 그런 말머리 자체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추가 심판상이죠. 이게 상시 심의해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나온 것을 알고 있는데 뭐 어쨌든 간에 과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 태만차고 기승, 페이스 판단. 이게 페이스 판단이었습니다. 기승정지 15일. 5월 3일까지 기승을 못합니다.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는 2주 유예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월 15일부터 적용이 되는데, 아무튼 그런 사연이 있었던 마필이고요. 근데 이런 마필들 같은 경우가 바로 다음에 이제 안장은 당연히 바뀌었고요. 거의 열심히 탑니다. 열심히 탄다라면은 직전보다는 편성이 좀 세졌는데, 일단은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인 건 맞습니다. 닥터 캡틴. 그런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직전에 제가 그럼 뭐 재결에 뜨기 전에 여러분께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음성을 하면서 이렇게 타면 안 되는데 화가 납니다라는 딱 표현을 썼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미러클 마린입니다. 이 마필은 정말 세네요. 제가 이 주행사를 딱 지켜보면서 이런 마필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마필이 다리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예전에 터프이라든가 동반의 강자처럼, 특히 동반의 강자, 파워풀하게 이렇게 뛰는 마필. 정말 이거는 뭐 아니면 동계. 다리가 높은 마필 같은 경우에는 아주 비능력마, 아니면 정말 능력마. 근데 이 마필은 정말 능력마였네요. 직전 경주의 걸음 자체가 엄청났습니다. 거의 뭐 13만 신차를 이겼고요. 근데 이 주폭 자체가 체형이 470g대의 마필인데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더 크게 보일 정도의 완성도가 엄청납니다. 일단은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800 척도증이 납니다만 이 마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3세 순말이죠. 올해 3간 대회까지 나름대로서는 염두에 두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안 그러면 이번에 1800 뛸 이유가 없죠. 3간 대회 1600, 1800, 2000m 레이스인데 일찌감치 중장거리 적응을 나선 겁니다. 의지를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다음엔 제 몫인데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버틸 여지가 있어 보인다. 2번 마필. 자, 마지막은 이제 5번 톱프랜드입니다. 능력 마필이죠. 제가 서두에 1번 닥터 캡틴을 말씀드리면서 직전보다는 편성이 좀 더 세졌다 말씀드렸는데 그 강한 마필 중에 한 마리가 톱프랜드입니다. 이 마필은 제가 11월 19일 적중했을 때, 입상을 했을 때 적중을 했고요. 그리고 이 두 번의 경기를 이 마필 빼들었습니다. 왜? 부담 중량에 이 마필이 극복하기는 쉽진 않다. 57kg. 그런데 직전에 55kg면 이거는 정말 최적의 여건이었는데 전개가 너무 최악이었습니다. 계속 외곽 삥삥삥삥 돌다가 그대로 레이스로 마무리였던 마필. 여러분들, 톱프랜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스피드가 없는 마필이 아닙니다. 스피드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게이트가 상승이 됐기 때문에 자, 이 정도의 경주 흐름이라면 제가 볼 때는 미러클 마린 또는 중상위권에 딱 붙어주는 순간 이 마필은 무조건 경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2회 마필 뭐 11번 대오나라도 주목할 마필인 건 맞습니다만 일단 우선주로 봤을 때 강공약 경주 3대 마필 1번, 2번, 5번 말씀드렸죠. 이거를 복조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축 세워두고 주력방어를 구분을 하느냐 이에 따른 고민은 일단 남아있고요. 여기에 필요한 것은 마필은 11번. 근데 우선주로 봤을 때 이 3대 마필을 저는 우선주로 노립니다. 1번 마필, 2번 마필, 5번이고 순서대로 본다면은 2번 그리고 5번, 1번 이 마필들을 주목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안고 한다면은 다실바 기수의 기승에 대오나라가 절대 뺄 수 없는 마필로 저는 인정이 됩니다. 자, 물론 이제 최종 판단은 좀 더 신중하게 현장에서 이루어지겠지만은 일단은 편성만 듣고 본다면 그렇습니다. 1번, 2번, 5번은 게이트 수대로 봤을 때 3대 마필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요. 여기에 복병은 바로 11번 대오나라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육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1600m 레이스. 이 경주도 편성이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은 상승세의 마필도 많이 있고요. 또 공교롭게도
4등급 현급에서 이제 검증된 마필들도 있기 때문에 자, 이건 구분이 상당히 중요하긴 합니다만 그런데 저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께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공략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저에 따른 세 번째 강공략이고 첫 번째 A급입니다. 이 경주가 첫 번째 A급이고요. 자, 오늘 6경주, 8경주는 특히 오늘 8경주는 여러분들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8경주 메인이고요. 자, 6경주 역시 힘을 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번 부경라이언 종반의 추임력 좋은 마필 위드선 상승세 공백기가 무색할 정도의 걸음이었죠. 그리고 8번 블루모나 마필도 괜찮고 11번 쿨러닝이 공백기가 있긴 합니다만 주임세 때론 자체가 정말 좋았습니다. 이미 공백 이전의 내용도 상당히 좋았던 마필이고요. 한두가 만만치 않은 상대인 건 맞는데 저는 노림수의 마필 발이 5번입니다. 대호누리. 이 마필을 노립니다. 대호누리 같은 경우에는 5세 마필이고요. 이미 뭐 이전의 경주를 지켜봤을 때는 뭐랄까 좀 약간의 부진이 좀 많이 오래 갔죠. 그러니까는 현급에서 이 마필을 능력마로 본다? 그 정도의 임팩트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마필이 평가를 받았지만은 너무 부진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저평가를 받았는데 지난 12월 22일 이때 이 마필이 경합 양상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모토모토 퀄리티킨 하늘제왕 여기에 버럭이라는 마필까지 있었고요. 트리플 일조 편성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근데 이때 4위를 했을 때 대오누리가 호전이 됐나? 저는 그런 느낌을 상당히 강하게 받았었고요. 그리고 종점을 찍은 게 바로 직전 경주죠. 우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직전에 놀랄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 게 일단은 이 마필이 선행을 나섭니다. 출발은 아주 빠르진 않았습니다. 뭐 거의 선의권 전개였고요. 근데 선행 전개를 펼치면서 앞선에 나섰고요. 종반에 그 탄력을 유지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직전에 아주 편한 선행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4코너를 누르고 이제 직선주를 접어드는데 이때 거의 횡대 경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이 마필이 뛰고 뒤에 따라오는 형국이 아니라 거의 횡대 경제에서 이 마필이 또 뒤심에서 우위를 점던 마필. 그러니까 최근의 내용만 놓고 본다면은 5번 대오누리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마필이 변화가 왔다. 그리고 이미 4등급의 최근에 편성이 만만치 않았었는데 그에 따른 성적을 냈다는 점. 그러면 관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자, 이 마필이 55kg를 짊어지고 과연 될까? 이에 따른 고민만 남아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번 경주에 복귀를 한번 해보니까는 또는 전개 예측을 한번 해보면은 외곽에는 태왕신기라는 마필 또는 6번 베스챔프 이 외에는 그다지 빠른 마필이 없습니다. 저는 또 한 번의 대오누리라는 마필이 선행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만약에 이 마필이 선입전개를 펼쳐도 지난 12월 22일 또는 2월 2일 이 경주의 뒷심을 감안해 본다면 저는 무조건 경쟁이 된다 봅니다. 윤영석 기수의 호흡 자체는 정말 좋았고요. 저는 누림새 마필 5번 대오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성이 약한 건 절대 아닙니다. 승급전에 많은 마필, 현급의 강자도 있긴 한데 근데 한편으로 봤을 때는 과연 이 마필들이 대오누리를 이길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해 보면은 뚜렷하게 없습니다. 믿고 합니다. 5번 마필 강하게 믿고요. 자, 2회 마필 안고 할 수 있는 마필 우선순위를 봤을 때는 7번 위드선 그리고 4번 부경라이언이 가능권이고 여기에 11번 쿨러닝 이 마필도 필히 안고 와야 됩니다. 자, 물론 이제 28주의 공백기는 절대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공백 이전에 이 마필은 소위 지난해 3간대회 마지막 관문에 출전했던 그 정도의 잠재력이 있는 마필 중에 한 마리입니다. 그리고 4등급의 내용이 좋았었고요. 이번 경주 4등급 경주죠. 공백기를 가졌는데 이때 주임사 때 정말 이효식 기수가 일어서다시피 하는 말머리로 상당히 여유가 있었습니다. 여유가 있었고요. 그래서 유축건대 공백기를 추정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전의 경주력의 거의 90%는 발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만 발휘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이 마필은 절대 뺄 수는 없습니다. 11번 마필까지는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였는데 여러분께 제가 오픈해 본다면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 우선 노림새 마필 5번입니다. 축으로 인정합니다.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은 7번 위드선 4번 부경라이언 여기 11번 마필 쿨러닝까지
우선순위 이렇게 3두의 마필 함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 대원오리를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7번, 4번, 11번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외산마 4등급 1200m 레이스. 정말 그 어떤 경주보다도 정말 이 시점이라면 거의 완벽하게 조업하고 끝났습니다. 그 어떤 경주보다도 이 경주는 정말 혼전입니다. 접전이고요. 정말 주로가 정말 중요한 레이스로 보여집니다. 우선적으로 이 편선 어떤 편성이냐면은 선두 경합이 정말 치열합니다. 1200m 레이스 1번 빅터 파티 빠르죠. 2번 암으로 그나마 빠릅니다. 뭐 선임막이긴 합니다만 3번 마피 상당히 많이 빠릅니다. 4번 마피 스카이로 5번 하늘제왕 6번 벌마의 전사 크레이지칸 9번 노던비드. 그러니까는 내측에 9번 내측에 있는 마필 중에 한 1두 2두의 마필 제하고서는 다 빠릅니다. 근데 이 마필들이 과연 이제 경합을 이겨내고 또는 선입전개로 우승을 장담할 수 있는 마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같이 편하게 전개를 펼쳐줘야 되고, 자, 그래서 물론 이제 현장 주로로 파악해 봐야 되겠지만 현시점에서는 이 편성이라면은 저는 주목하는 마필은 말이 9번 노던비드입니다. 자, 물론 이제 이 마필도 불안 요소는 분명히 안고 있죠. 어떤 점이냐면은 공백기 그리고 부담 중량. 네, 저는 믿을 수 있는 게 딱 두 가지인 게 뭐냐면 만약에 이번 경주에 내측에 선두 경합이 없고 그나마 주목하는 선인형 마필이 2마리 또는 1마리가 있다라면은 노던비드도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이 경주가 내측의 선행 경합이 워낙 치열하고요. 근데 이 노던비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주폭과 걸음이 상당히 좋습니다. 또한 장점이 스피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볼 때는 외곽의 중상위권 붙어준다면 무조건 경쟁이 되는 마필이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서수훈 기수의 기승이 되겠죠. 58을 짊어지고 공백기가 좀 있긴 합니다만 이 마필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현재 서수훈 기수의 기승이고 서수훈 기수 또한 초이스를 한 겁니다. 전개와 마필의 능력과 기승 기수 역량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고부담 중의 마필들 저는 상당히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웬만해서는 제가 안고 가진 않습니다. 바치거나 지우거나. 근데 이 마필의 능력을 믿는 거는 그야말로 마필의 능력과 전개 예측, 기승기수 역량. 이 3박자가 어우러지기 때문에 9번 마필의 능력을 저는 좀 더 확률을 좀 더 높게 보고 있고요. 입상 가능성을 9번 마필 좀 더 인정할 수 있겠고 이외의 마필 중에 이제 압축해 본다면은 3번 스타대로는 어떤 경합이 펼쳐질 수 있겠지만은 선행을 받았을 때 이 마필도 절대 만만한 마필이 아닙니다. 거리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빠른 마필 중에 한 마리입니다. 가장 유력한 선행 가능성이 높은 마필은 3번입니다. 그래서 이 마필 인정할 수 있고요. 하늘제왕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편으로 봤을 때는 결정력이 좀 미흡해 보이는 듯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이 마필은 편성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모토, 정문코빗 이런 마필과의 경쟁이었기 때문에 다실바 교수의 안장에 5번 게이트의 선입전개라면은 절대 뺄 수는 없고요. 그리고 유력한 마필이 바로 11번 석세스풀. 딱 그거죠. 종반의 외곽 추입을 딱 그린다면 이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지난주 준호가 이번 주에 그대로 재현이 된다면은 가장 유리한 마필 중에 한 마리가 되었고요. 11번 마필. 여기에 복병 마필은 바로 8번 광풍로드. 자, 이 마필이 보여준 거는 전혀 없지만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난 12월 15일 이때도 종반의 걸음이 나쁘지 않았었고요. 특히나 직전 경주는 최근 대비 걸음이 가장 좋았습니다. 마필이 한순간에 꼴찌였다가 우승할 정도로 뚜렷하게 변화를 보이는 마필이 있는 반면에 웬만해서는 마필들은 전조현상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마필들 성장세의 3세 마필 4번밖에 안 뛴 마필 같은 경우에는 서서히 변화를 보이는데 저는 직전에 딱 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추입주로라면은 8번 마필도 절대 뺄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7경주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혼전인 거 맞습니다. 엄청난 혼전이고,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만약에 뭐 주요 선행력 마필 중에 체중이 많이 빠졌다. 지우면 됩니다. 그리고 기승기수가 오늘 전혀 졸업하고 못한다. 또 지우고. 그러면은 최대한 압축이 되고요. 근데 그런 변수가 없다면은 정상적인 상황이라면은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노던비들을 가장 강하게 믿고요. 안고 할 수 있는 마필 스타대로 하늘제왕 그리고 석세스풀 여기에 고배당 복병은 8번 광풍로드.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항상 고배당 복병만 말씀드리는 거는 삼복 공략에 있어서는 필히 안고 가실 여지가 있습니다. 환수도 되고
뭐 제가 여러분께 무조건 그냥 무작정으로 그냥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언급을 드렸던 그런 마필이고요. 그래서 8번 마필까지는 염두에 두시면서 7경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8경기입니다. 국산만 3등급 1400m 레이스 정말 자신있게 강하게 들어가겠습니다. A급. 제가 솔직히 지난주 금일경마 현장 예상을 딱 하고 나면서 물론 이제 토요일경마 일요경마도 지나긴 했습니다만 정말 상당히 억울했고요. 자, 이번 경주에서 한번 확실하게 제가 한번 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이라이트 메인입니다. 8경주 A급 메인이고요. 역시 편성이 만만치 않죠. 현재 뭐 그레이트 미스 최근에 상승세의 승급전 스페셜 기어로 직전에 승급 경험이 있고 현급의 강자. 여기 7번 마필 샤카 공비가 좀 있긴 합니다만 단거리 강자. 8번 은성영우 추임력 정말 좋고요. 자, 다 언급드렸죠. 이번에 자신있게 누리는 마필 11번 닥터 오스카입니다. 와, 이 닥터 오스카라는 마필이 이 정도로 이제 저평가를 받네요. 물론 이제 이 편성이 센 이유도 있습니다. 센 이유도 있긴 한데 그래도 닥터 오스카의 그런 능력인데 이렇게 저평가를 받는다. 닥터 오스카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지난해 주요 대상 경주에 출전했던 마필입니다. 3세 당시에 상당히 주목을 받았던 마필이었었고 뭐 3관대회 출전은 당연한 거고요. 당연했던 마필. 자, 근데 뭐 성적이 그렇게 뚜렷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코리안 더비 때 5등을 했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농림부 장관배 대상 경주에서 7등을 했던 마필. 그 다음에 이 마필이 이제 일반 경주에 돌아섭니다. 그 경주가 바로 3등급 경주였고요. 공격계도 편선 셌었죠. 두 번의 경주였는데 이때 이 마필이 의지를 약했던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아꼈던 모습은 아니었고요. 앞선에 붙어줬는데 생각보다는 걸음이 이렇게 시원했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 편성은 센 편성. 물론 이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지난 12월 24일 같은 경우는 이제 1200m 레이스 철저하게 따라가는 모습이었는데 뭐 이때는 거의 격차는 없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철저하게 따라가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방점을 찍은 게 바로 직전 경주입니다. 자, 이 경주였는데 완벽하게 거의 너무 후미권 전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글쎄요, 뭐 마방의 작전이 추입이다. 그러니까는 앞선이 무너지는 거를 감안해서 중반에 추입 작전을 펼쳤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1400의 편성 감안해 봤을 때는 많이 정말 아쉬웠다. 그러니까 능력 대비 100은커녕 정말 20도 보이지 못했던 모습이었는데 걸음 자체는 정말 좋았고요.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최근에 두 번의 경기 이 마필의 의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마필이 많이 이제 호전이 됐다. 또한 이 정도는 뛸 수 있는 마필. 그러니까는 닥터 오스카의 마필의 능력을 이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과연 얼마 정도 이 마필이 호전이 됐느냐. 컨디션이. 그래서 저는 내심 8경주를 물론 이제 이미 핸디캡 발표 다 끝났었죠. 이미 분석을 하면서 이 닥터 오스카라는 마필이 1200은 제가 볼 때는 조금은 변수가 있다. 그런데 1400m의 거리에 정말 편성만 좀 강해져라. 근데 여기에 제가 A급 하이라이트로 가져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부담 중의 이점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이 닥터 오스카의 능력이 52kg의 부담 중량. 이미 작년에 이 마필과 경쟁을 펼쳤던 마필들은 거의 다 상위 등급에 가 있는 마필들입니다. 자, 이거 3등급에 51kg면은 저는 절대적인 기회로 보여주고요. 훈련 강도, 출전 주기, 병력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편성은 오히려 세기 때문에 이 마필이 상대적으로 조금은 인기수에 밀리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 8경주의 저에 따른 누림수는 11번입니다. 11번.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지만 혼전 경제는 정말 중요한 게 축마 선정. 그러니까 인기 마필 간의 접전에서는 축을 어느 정도 잘못 선정을 해도 어차피 인기 마필 간의 접전이기 때문에 줄여가리면 방어는 적중을 합니다. 근데 이게 배당 누림수 경주 같은 경우에는 축마 틀려버리면 그냥 틀려버립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정말 절묘하게 맞아떨어진다 또는 분석이 확실히 있다면 또는 그 결과가 이어진다면은 이에 따른 임팩트는 상당히 좋습니다. 이번 경주가 그에 따른 마지막 하이라이트 중심에는 11번 닥터 오스카의 노림수가 상당히 강하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1200m에 있으면 닥터오스카라는 마필이 1200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상대 마필들이 1200은 극복할 수 있는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의심의 점이 있겠지만은 1400이다. 51kg의 부담 중량. 저는 최상의 여건으로 봅니다. 정말 임팩트 있게 당연하게 목표는 주력이고 한번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마지막 경주의 하이라이트 노림수의 마필 11번 닥터오스카 강하게 추천드리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금요경마 방송 모두 마치겠고요. 이게 월초경마치고는 제가 여러분께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정말 혼돈도가 있습니다. 이게 편성만 놓고 봐도 그렇고요. 그래서 현장의 집중력이 정말 중요하겠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주로파 기승기수의 그런 판단 이런 부분에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 또한 더욱더 집중해서 금요경마 한번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예상으로 현장을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고요. 시몬경마TV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